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댐 미스테리를 아시죠? 한 특수학교 교감 선생님이 2025년 5월 미라 상태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분은 2010년 8월 17일 실종되었습니다. 안동댐 현장에는 이분이 벗어놓은 신발과 넥타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 온 자동차도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신발과 넥타이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안동댐에서 실족사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이유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경찰과 소방 그리고 수중구조대 모두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동댐에서 실종이 됐으므로 유가족들을 비롯한 또 경찰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시신이 떠오르지 않나, 혹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 그러나 신고도 없었고 시신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교감 선생님의 따님이 지금 이제 교감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 따님은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시신을 찾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이거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거를 단순한 실족사 내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사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맞는 처사일까요?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 그리고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자연사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변사로 보고 부검도 하고 그리고 용의점이 있다면 수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용의점이 있거나 어떤 살해 흔적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간접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이건 제가 여러분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물에 빠진 시신이 어떻게 밀랍 상태, 즉 실압으로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동댐 수심 30m 밑에는 소용돌이가 심하고 그리고 보통 시신이 물에 빠져 죽으면 당연히 장기가 부패하면서 시신이 떠오르고 그렇게 뻘에 박혀서 밀랍 상태, 실압이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실압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가능한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알몸 상태로, 물론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냥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통 속에 시신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플라스틱 통이 됐든 철통이 됐든 즉 드럼통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이 열리고 안에 있던 시신이 밖으로 흘러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 속에 있을 때 실압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사한 실족사한 시신이 아니라 뭔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신의 상태입니다. 이 시신에서 머리 부위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다리가 훼손됐다는 말도 있고 또 한쪽 손까지도 훼손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적어도 머리가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머리는 없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썩어도 해골은 썩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더군다나 다른 곳도 썩지 않고 밀랍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럼 머리만 해골만 썩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머리를 잘라냈다는 말이 됩니다. 즉 누군가 통 속에 집어넣을 때 이 머리를 훼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강력한 살해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에서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재거리입니까? 왜 다루지 않습니까? 2010년에 실종된 사람이 2025년에 밀랍 상태로 발견됐다. 아직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주한 미 대사, 한국에 거주하던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대사, 리포트를 아시죠? 리포트는 괴한에 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 대사를 괴한에 습격한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그 미스터리는 정확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포트 대사가 습격을 받았던 그것과 이 교감 선생님의 사망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는 없는 것인가라는 놀라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2015년 경북 안동의 문화시설과 특수학교인 안동 영명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교감 선생님이 근무하던 곳이 안동 영명학교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돌아가신 교감 선생님은 이 안동 영명학교의 교감이었습니다. 이곳은 특수학교입니다. 리포트 대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직접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풋살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 실습까지 참관하고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당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대사가, 아니 더군다나 미국 대사입니다.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미국 대사가 거기 가가지고 전통 음식 만드는 것까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통 음식도 만들고 풋살 경기도 참여하고 Y카페 실습까지 참관하고 하여튼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보통은 한 군데 방문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1시간, 1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보통은 말이죠. 그런데 상당한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아니 격려 방문 치고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게 단순한 격려 방문인가? 뭔가 리포트 대사가 무슨 얘기를 듣고서 이 학교를 방문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학교는 15년 전 안동댐에서 실종된 그 교감 선생님, 그 교감 선생님의 성이 남씨입니다. 남 교감 선생님이 재직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리포트 대사와 학교 관계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만일 거기서 실종 사건에 대한 어떤 암시를 리포트 대사가 받았다면 이거는 외교 루트를 타고 미국 정보 라인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뭔가 정보를 갖고 미국 대사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했을 가능성, 아니면 리포트 대사가 우연히 방문했다가 거기서 교감 선생님이 사망한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5년 리포트 대사가
안동 영명고등학교, 영명중학교, 안동 영명중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2010년 6월에 성남시장이 되고 한 번 더 재선이 돼서 8년을 성남시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포트 대사가 그곳을 방문했다가 그 교감 선생님의 사망과 관련된 어떤 첩보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 첩보는 대사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관계 당국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 당국에 당연히 알려지게 됩니다. 리포트에서는 미국 해군 정보학교 출신으로 더군다나 본인이 정보학교 출신입니다. 미국 안보 정보 커뮤니티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외교관입니다. 대사니까 외교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해군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따라서 이 안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는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던 분입니다. 단순한 문화방문 외교가 아니라 내부 첩보 활동과 무관치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화방문 차원이 아니고 뭔가 첩보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방문이었을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모스탄 미국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한국 내 집단 강간 살인사건과 정책 은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언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몇몇 기자들은 그 대상이 바로 안동 영명학교 실종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5년에 대한민국에 온 모스탄이 집단 강간 사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3쿠션으로 돌려서 사실상 이 안동 사건에 그리고 이 전에 여학생이 안동댐에서 살해되었다는 그 사건과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의 연관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렇다면 모스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포트 대사가 갈 때부터 이 정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미 미국 정보당국에 수집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캐비넷에 들어있던 그 정보를 다시 꺼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신을 발견한 구조대장은 환청을 듣고 물에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환청을 듣고 들어갔다는 것도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고 30m 수심의 광범위한 그 바닥에서 어떻게 그 시신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연히 말이죠. 이거는 시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구조대장은 15년 전에도 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수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히 해당 지점을 찾아낸 배경이 무엇이냐, 이번에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듣고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그 시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덮은 것이냐, 사건을 꿰뚫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5년간 보존된 시신이 미라 상태는 어떤 약품 처리나 인위적 개입을 한 것은 아닌가? 이 시신이 발견된 특정 시점, 특정 인물에게 정치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시신이 뭔가 2025년 5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시신을 일부러 그 시점에
인양함으로써 뭔가 신호를 보내려 하는 것은 아닌가? 리포트 대사는 당시 학교 측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것이 국제정보 라인에 흘러들어간 적은 없는가?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모스탄의 폭로와 이재명의 이 루머, 이 간에는 실제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하나의 실종으로 시작됐지만 외교, 정보, 정치, 사법의 다층적 그림자가 교차하는 복합적 퍼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왜 그 학교에 갔는가? 만약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진실의 시점을 기다려왔다면 그가 실종된 날이 아닌 돌아온 날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즉 2010년 8월 17일이 아닌 2025년 5월부터가 이제 퍼즐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시작점일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실종 사건의 극적인 해소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절묘한 타이밍과 그리고 우연이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과 미국 측 인사의 지속적인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신의 기화는 정치적 전환점이자 국제 정보전의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던져야 합니다. 15년 전 그날 도대체 안동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15년 전 그날 안동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이 사건과 소녀의 강간 살해라는 사건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안동댐에서 이제 시작된 이 퍼즐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풀리기를 바랍니다. 리포트 대사는 다시 한국에 혹시 오지 않을까요? 리포트 대사는 왜 2015년 안동을 방문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강신업 TV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진 생각을 많이 적어주시고요. 강신업 TV를 응원한다면, 그리고 자유보수, 우리 보수의 심장방송을 같이 응원하고 싶다면 222번 2번 이겨라 적어주시고, 좋아요가 응원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요는 무조건 누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신업 쇼핑몰, 강신업 스토어 볼만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강신업 TV입니다.